저는 사실 FMC 네. 그 얘기해서 시장 지수가 움직일 때 네. 사람들이 다 지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이죠, 예, 사실. 섹터를 네. 갖고 있는데 섹터별로 심하게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까 보려면 섹터에 대한 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신한금융투자연구부 이선혁 부장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저번에 한 번 뵌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네. 예, 저녁에만 오시다가 이렇게 아침에 괜찮으십니까? 원래는 1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데요. 오. 오늘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자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푹 자고 나왔어요. 회사를 직접 안 가시고 여기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예.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궁궐 앞에 되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또 이거를 보고 그 이상해요. 윈윈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기서 살았던 느낌이 드는 아, 이유는 뭘까요? 그러세요? 예. 물론 넷이었겠죠. 네. 아유, 무슨 말씀을 아침부터 농담이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을 네. 하는데 어쨌든 FOMC 경계감이 좀 뚜렷한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FOMC 이후 시장 흐름, 뭐 주목할 섹터 좀 알아볼 텐데 네. 사실 부장님 하면 요즘에 시장에서 뭐 다 FOMC만 보고 있을 때 신조어가 또 있었잖아요. 시장이 네, 좀 네, 뜨겁게 예. 달군 아시겠지만 태조 이방원, 잠깐만요. 태조 이방원이면은 태면은 뭡니까?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 조선, 그다음에 조선. 조선, 2차 전지, 방산, 방산, 원자력. 원자력.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원자력. 네. 태자 이방원은 또 뭐예요? 태자도 있습니까? 자동차? 뭐 그렇게 하시는 아, 분들도 있는 태자. 것 같고. 아 원래 예. 그 저기 부장님이 해주신 거는 태조였고요. 태조였는데 예. 이제 그 유사어가 나온 거네요. 어제도 뭐 항의가 들어오셔가지고 태종이다. 뭐 원래 말씀하신 분들.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예.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 아니고요. 그렇네요. 네, 네. 태종이네요. 알기 쉽게 이렇게 한 건데. 네네. 어쨌든 어쨌든 입에 딱 붙게. 네. 네. 예. 그러면서 뭐 입에만 붙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이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정말 뚜렷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네.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FOMC 앞두고는 또 좀 부진한 흐름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FOMC를 먼저 봐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게 우선 현재 있었던 기업들의 그 부진이 있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기업이나 종목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네. 시장 전체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돼서는 한 번은 조금 집중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내일 아침에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예측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하셔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뭐 앞에서 두 분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조금 이제 약간 첨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주식하는 입장인 거니까 지금 연준이 최근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하나죠. 기대를 갖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우려보다도 더 강한 얘기를 해줘야 기대가 더 꺾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내일도 크게 기대할 건 없겠죠. 하지만 기대할 거 없는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일 75냐 뭐 아니면 100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종착지를 어디로 둘 거냐. 그 종착지가 어디로 둘 거냐 하면 현재 시장과 비교했었을 때 그 종착지를 다 반영을 한 거냐 아니냐 자체가 되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FOMC의 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원래도 그랬지만 지표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관련 지표라든가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면 네. 좋게 나오면이라는 표현이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 네.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의 어떤 그 기대치들도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 바닥에 대한 기대가 나오려면 어떤 경우에도 지금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연준이 뭐 어떻게 나갈지 쉽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진짜 정점이구나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는 그때는 연준이 어떤 강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못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더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최소한 바닥은 확인이 되는 거고 대신에 못 올라간다 라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지금 희미해진 거 아닙니까? 물가에 대한 지표는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가 올라왔어 라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졌을 거고 그 근원 물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임금하고 이제 렌트비가 될 건데 네. 주거비가 될 건데 이게 유의미하게 한 달이 아니라 여러 달 떨어져서 정말 물가가
떨어지는 기조에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안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뭐 태조 이방원도 여쭤보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굳이 제가 태조 이방원을 얘기를 하게 된 거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는 것 중에 또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미국은 죽어가는 국가다. 굉장히 기울어가는 국가인데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될 거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래서 그 정책이 나온 거죠. 사실은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방산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큰 이슈를 네. 줬지만 나머지 것들은 잘 보시면 제가 통칭해서 얘기를 한 거지 에너지의 변화거든요. 네. 그린이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변화에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 시장의 체질을 바꾸고자 하는 네. 그런 의도,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기존에 있었던 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있고 네.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의 훼손을 얘기하는 네. 거겠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빠지는 건데 잘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이 빠지는 종목이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거의 지금 전접점을 깨기 일보 직전인 거고 플랫폼은 이미 깨고 내려갔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이 연합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수 하락이라는 건 약세장이라는 건 기존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는 거다. 그 얘기는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그게 지금 이런 거겠죠. 지수는 전저점을 깨치지 않았는데 기존의 주도주는 전저점을 다 깨고 내려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현재 시간을 지나서 분명히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시 지수가 올라올 텐데 그때도 이 기업들이 올라올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는 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별 찾기가 어렵다. 어렵죠. 네, 그렇죠. 네. 물론 이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뭐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기술주를 하더라도 애플이나 테슬라를 뭐 다시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들 기업하고 또 메타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들 기업들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 그걸 가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덜 빠진 애들입니다.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같은 기술주인데 얘는 왜 덜 빠지고 얘는 더 많이 빠졌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네. 첫 번째는 네. 우리 요즘 뭐 전부 입만 보고 있잖아요. 뭐 페드가 뭐 네. 워낙 뭐 그동안 지금 한 달 동안 12명인가요? 완전히 짰잖아요. 네. 다 똑같은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입만 보는데 결국 그 사람들 입은 결국 지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내년은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달에 또 바뀔 수도 있을 건데. 근데 그 바뀌는 입의 가장 큰 근거는 지표라는 거죠. 물가가 지금 많이 꺾여 있으면 그렇게 매파적으로 안 했겠죠. 네. 안 꺾였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준 발표할 때는 항상 잡니다. 굳이 뭐 들어도 똑같을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네. 새벽에 한 5시만 일어나도 내일 한번 이 부장님도 초대를 다음 번에 갖고 2시 반에 한번 예. 초대를 하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 FOMC 중계를 그러시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좀 주무셔도 될것 강력하게 같은데. 얘기해서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게 이제 지수가 빠질 때 이제 제일 괴로운 게 주식 하시면 뭐 주식 지수는 1% 빠졌는데 내 거 2% 빠지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짜증나는 속이 거죠. 쓰립니다. 네. 이게 지수 1% 빠졌는데 내 거 0.5 빠지면 분명히 빠졌는데 좀 뭔가 이제 성공했다. 뭐 네. 기분이 뭐 그렇게 안 네, 나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중간에 하나가 이제 많이 그동안 빠져왔으니까 지수도 빠지고 내 거는 이제 더 빠진 것도 있고 지수는 빠지는데 내 건 덜 빠진 게 맞습니다. 있는데 예. 여기서 지수가 돌아갈 때 많이 빠진 게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심정이죠. 심정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덜 빠진 게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오히려 말씀해 그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업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그 뭐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났었을 때
그 다음 시장을 주도했던 건 중국의 산업화 관련주였었으니까 네. 닷컴 버블 관련주들은 대부분 IT였었을 건데 네. 실제 그 다음에 주도로 올라왔던 건 철강이고 조선이고 해운 관련 기업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 철강, 해운 이런 기업들이 2008년에 시장이 무너졌었을 때 또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라왔던 거는 뭐 중국의 소비주라고 불렸었던 화장품이나 면세였었으니까 네. 그 기업들도 한 6, 7년 이상 빠졌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또 그 기업들이 올라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오래 걸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시장이라는 건 오르고 내릴 때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성장 엔진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꼭 있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저도 어려운 것도 알고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힘드신 것도 저도 알고 있죠. 네, 왜냐면 네. 저도 매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어쨌든 기존의 성장이 무너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건 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 안에는 기존의 성장 동력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일단 너무 많이 빠져서 저도 싸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항상 저도 경험했던 게 싼데 그게 바닥에서 지하 1층 가고 2층 가고 이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서 끄실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죠. 반면 나중에 이제 올랐을 때 과연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가 지금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동력들이 IT 쪽에 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고개가 갸우뚱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가요? 말씀드렸지만 네. 리파워 EU라고 불리는 영국의 정책,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조업 기반이에요. 또 네. 사우디도 최근에 네옴시티를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야,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테마야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조금 더 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게 네, 좋거든요. 사우디의 네옴시티는 사우디 2030 전략의 일환입니다. 사우디 2030 전략은 궁극적으로 사우디가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사우디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원유 시장에 대한 경제 비중이 한 8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유가 아닌 것들이 한 16% 정도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거를 2030 때까지 해서 50%까지 낮추겠다라는 네. 전략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네옴시티를 통해서 돌파구로 찾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 생존 전략,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일정 부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서 한다라는 전략이면 이건 대단한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략들도 대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과 관련이 있어요. 네. IT 쪽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세세하게 조금 더 들여다보고 생존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얘기고 다급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더 강력하고 더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다 사우디 네옴시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다음에 유럽이 가진 리파워 이유가 공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그게 에너지의 전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밸류 체인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이 계속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 무슨 모빌리티도 있을 거고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그게 될 수도 있겠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잘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조금 더 가시화될 때 해도 되실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이 안에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 때 최적화되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조금 더 저는 여유 있게 찾아보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에너지 네. 전환 쪽, 그다음에 네. 제조업, 예, 그리고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런 건 아직도 조금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이 네,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까 얘기해 주신 반도체, 그다음에 게임주도 사실 많이 갖고 많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게임주,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플랫폼. 예. 그런데 이제 반도체야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또 이제 대장주고 하니까 우리 어느 정도 지수가 돌아오면 뭐 이제 대장주들은 좀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진짜로 좀 걱정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냥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게임주나 이런 플랫폼주는 뭐 아주 나쁘게 보면 이제 완전히 소외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한 번 나빠졌다가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빠졌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냥 나쁜 쪽으로 본다면 어느 쪽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코로나와 관련해서 너무 과하게 수혜를 누린 게 1차적으로
원인이 됐겠죠. 게임주. 네, 게임주를 플랫폼도 비롯해서 마찬가지인가요? 플랫폼도 다 네, 마찬가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2년 반 동안 모든 인구가 집에 앉아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뭔가를 누렸던 기업들이 사실 과하게 투자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인터넷 기업이 됐든 플랫폼이 됐든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돌파구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같은 게임주라도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또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같은 플랫폼도 또 차별화될 개연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네. 예컨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라면 뭐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거야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해외 쪽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해외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역사를 다르쓸 수가 있겠죠. 네. 아 이게 정말 다르게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게임의 특성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 특성과 관련해서 요즘 올라오고 있는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들이 뭔가 특성이 다른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보면 게임주로 다 빠지는 것도 아니네. 이 기업은 안 빠지고 이 기업은 또 괜찮아지네.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지금 당장 얘기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향후에 또 미래 세계가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메타버스를 즐기는 세대가 10대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도 제일 많고 10대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터하고 게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서 제일 특화될 수 있는 게 게임하고 또 엔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또 특화되는 게임주들이 따로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땐 모든 게임이 메타에 특화되진 않아요. 그거를 착실히 줄비하고 있는 또 게임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하나씩 그려 나가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다가올 일단 IT는 지금 쉽지는 않은 건 맞는데 향후의 돌파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 거고 모빌리티가 될 수 있을 거고 메타버스가 될 건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산업이 뜰 때는 하드웨어가 먼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뜨는 게 원래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컨셉이 먼저 떴어요. 메타버스가 먼저 컨셉이라는 게 뜨고 실제 뭐 제페토니 뭐니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메타버스는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레디 플레이 원이라 불리는 영화를 네네. 보시면 그게 내가 진짜 들어가서 내가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메타버스의 제대로 된 확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곧 열리겠죠. 근데 열리려면 아무래도 그 기기가 나와서 우리가 열릴 만한 좋은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내년에 XR, VR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계들의 애플에 대한 기대가 현재 있는데 만약에 그게 유의미하게 정말 이 정도 기계면 시장이 열리는 것 같아라는 시초가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그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엔터고 앞서 말씀드린 게임이 될 텐데 거기에 모든 게임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거기에 최적화된 이 기업은 돼 있고 이미 많은 자료들을 뒤져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이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도 엔터도 또 플랫폼에서는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르는 작업들.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힘드니까 뭐가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때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데 역시 네. 우문현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이 아이디어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이전에 제가 방산도 최초를 말씀을 드렸고 네. 모 언론에서 제가 로봇을 제일 먼저 공개를 네. 했었을 때 네. 로봇에 다 부정적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너무 일찍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지나가서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잘못 일찍 사게 되면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굉장히 힘드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이. 제가 뭐 연합에 자주 나올 거지만 나오면서 아마 그게 적절한 시점이 돼서 이때부터는 이런 거에 대한 게 필요하다라면 아마 그것과 관련한 산업 특집으로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거예요. 좋네요. 좋습니다. 방산을 그렇게 했던 네. 것처럼 우리 뭐 연합 인포맥스에서 이때 예전에 박세익 네. 전무님하고 네. 식사합시다에서 네. 굉장히 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게 이런 그림이 돼 있으니까 이쪽 최적화됐으니까 지금부터 이런 걸 보세요로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시면 전 충분히 괜찮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이 매크로가 뭐니 해도 중요하긴 한데 역시 매크로를 뭐 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섹터에 대한 그런 이해 그런 거를 하지 않고는 그 주식을 픽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수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을 실제로 이제 현물 주식을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지 않고는 좀
진짜 어렵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 시장에 비해서 예전에는 섹터 하나가 좋으면 모든 종목이 그 섹터에만 그냥 속해 있으면 다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옅어진 것 같아서 많이 세분화돼서 네. 특정 섹터를 사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여러 차례 태조 이방원할 때도 2가 2차 전지라고는 하지만 저는 폐배터리를 일부러 주로 말씀을 아하. 드렸었던 네. 이유가 네. 그 뒤로 폐배터리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달라요. 오히려 방송했던 거 들어보시면 일반 2차 전지 비쌉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저도 어차피 이제 이전에 투자전략 팀장 출신이니까 네. 보면 어떤 산업이 이끌어질 게 보이면 지수 움직임도 보여요. 예컨대 이런 산업들이 뜨게 되면 지수를 크게 이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정도의 산업들이 가면은 지수는 못 움직이겠는데 이 기업들은 대단히 크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사이즈 때문에 예, 그런가요? 사이즈 때문에 네, 네. 또는 이제 빠지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니까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얘들이 좋으면 지수는 별 볼 일 없는데 이 기업들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좋으면 다 같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반대 효과로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종목이 있는지를 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자동차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주도주로 나서면 지수를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움직이면 지수의 움직임은 별 볼 일이 없고 네. 흔히 얘기하면 시장에서 박스권이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돌파구가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 저는 박스권 때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돈 벌기가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왜냐면 그 박스권이라는 건 지수가 안 움직인다도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박스권 때 가장 종목이 많이 오르고 가장 종목이 많이 내립니다. 이게 내리는 종목과 오르는 종목 교차하면서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게 박스권인 거지 그냥 내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박스권은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박스권이 흔히 얘기하는 교체기라고 하죠 보통 네. 뭔가 크게 교체가 되는 거고 그게 교체가 돼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시가총액이 조금씩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우리는 스노우볼 효과 보통 네. 눈덩이 효과라고 네. 그러죠. 네. 눈덩이가 구르면 커지는 것처럼 그때부터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박스권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박스권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종목 교체가 이제 많이 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급격하게 요즘처럼 급격하게 움직일 때도 사실 그런데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데 어렵죠. 이번에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1차 반등 때 7, 8월 반등이 왔었을 때 보시면 지수는 생각보다 제법 반등을 했는데 네. 이전의 사례를 보면 지수가 반등을 할 때 많이 빠진 것들이 반등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 시장은 달랐어요. 네. 이번 시장에서 많이 빠진 기업들의 반등폭은 굉장히 미진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비중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지를 못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매우 안타깝고 오히려 그때 태조 이방원이 떴죠. 굉장히 조선주가 많이 올랐고 그렇군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럼 이 기업들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네네.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거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그렇다고 손절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찾기가 어렵고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손실은 더 커지면서 지수에 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상처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게 현재 어떤 시장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워낙 시장이 빠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든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데 네. 올라요. 그러면 순환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쉬워요. 오른 거 팔고 들어오른 거 사면 되잖아요. 안 쉬워요. 그게 보통 순환매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물론 맞고 틀리고를 이제 떠나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트레이딩 하는 게 심리적인 게 많으니까 오른 거 팔고 들어오른 거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똑같은 심리라면 빠졌을 때는 이게 많이 내린 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앞으로 장래가 없는 거는 털어내고 네. 과감하게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저도 순환매가 있을 땐 저는 순환매 동참을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따라가면 많이 물립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순환매는 동참을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좋겠지만 저는 네.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먹거리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 먹거리들을 좀 깊게 파놓고 준비를 해놓으면 요즘은
그래도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준비했는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편승을 해서 그 기회를 안 놓쳐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크로 환경 너무 중요하지만 네. 항상 절반의 생각은 이런 어떤 넥스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즉각 대응이 이루어지지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그게. 네. 왜냐면 지금 매크로 환경 안 좋은 거 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최고하느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 현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느냐 쉽지는 않을 거니까 들고 원래 돈을 들고 네.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에 판다라는 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만회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향후에 분명히 주도주들이 바뀌어 갈 텐데 향후 될 것들이 뭐지? 단어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빌리티도 있고 AI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그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9월 말에 쓴 테슬라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러면 그 테슬라 얘기한다면 그걸 꼼꼼히 꼭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렇게까지 변하고 있고 테슬라가 원하는 자율주행의 가장 큰 핵심은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응용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게 로봇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로봇 사업이 뜨는 게 그냥 뜨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민해보고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래도 손실을 조금씩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 많은 말씀 듣고 싶은데 네. FOMC 이후에 또 한 번 모셔서 네. 하반기 전략을 저희가 또 좋습니다. 네, 또 들어보도록 가장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좋은 얘기는 네.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많이 빠진 거 팔아야 되는지 네. 덜 빠진 거 팔아야 되는지 사실 정답은 없는데 그러게요. 지금 부장님 말씀은 시장이 그 예전과 달리 많이 과감하게 움직이고 네. 또 미래의 시장이 자꾸 변하니까 꼭 많이 빠졌다고만 해서 무조건 더 들고 가고 네. 그런 전략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제 이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같은 게임이라도 같은 게임이 이제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게임이, 내가 가진 플랫폼이, 내가 가진 반도체가 네. 각각의 경쟁력을 체크를 해보고 향후 시장에 최적화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따져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쉽지만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부장님은 듣도록 이제 1시간 하겠습니다. 늦게 출근하시는 그러니까요. 방법으로 인포맥스에 네. 들렸다 가시는 걸로 이석영 그렇게 부장님과 하시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인포엑스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하셔야죠. 네, 출근길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